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정말 많은 분들의 돈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놓았다고 하는 책이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 얘기를 좀 깊이 해볼까 합니다. 아, 네. 그 유명한 책이죠. 그렇죠. 안정적인 직업, 이게 최고라고 말씀하셨던 가난한 아버지. 그리고 금융 지식을 통해서 부를 쌓으라고 했던 부자 아버지. 이 두 분의 가르침이 참 대비되잖아요. 맞아요. 돈과 일에 대한 우리 기존 생각들에 정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핵심들 같이 좀 파헤쳐 보면서 우리의 금융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바로 생각의 차이 같아요. 아, 마인드셋이요? 네.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는 거. 이게 시작점이죠. 정말 인상적인 구절이었어요. 한 분은 그냥 안정적인 직업 구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근데 다른 분은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배워라. 이렇게 조언이 완전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요사키가 말하는 그 쥐경주, 레드레이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뭐 청구서 내야 하고 또 해고될까 봐 두렵고 돈 부족할까 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그 쳇바퀴를 도는 거죠. 아, 듣는데 좀 아프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기요사키의 첫 번째 규칙이 딱 나옵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 아, 그거 정말 중요하죠. 네. 근데 정의가 놀랄 만큼 간단해요.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는 반대로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 이게 다예요. 와, 진짜 단순 명쾌하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단어 뜻 자체가 아니라 실제 숫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바로 금융 지식인 거죠. 이게 현금 흐름 패턴을 파악하는 열쇠라고 봐요. 현금 흐름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집은 당연히 자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 집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유지비, 세금, 대출이자 이런 걸로 계속 돈이 나가기만 한다면 기요사키 관점에서는 그건 자산이 아니라 부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허? 정말요? 집이 부채일 수도 있다니? 와, 이건 진짜 생각의 전환인데요. 네.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딱 잡아도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금융교육의 시작인 셈이죠. 와,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게 돈은 실체가 아니다. 그냥 아이디어고 합의일 뿐이다. 이런 개념도 있었어요. 맞아요. 결국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는 거죠. 잘 훈련된 마음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네. 부자들이 돈을 만들어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딱 포착하고 좀 창의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 책에 나온 예시가 기억나네요. 뭐 헐값에 나온 집을 계약금 없이 사서 바로 더 비싸게 광고하고 네, 맞아요. 2만 달러짜리 집을 계약금 없이 잡아서 6만 달러에 광고하고 구매자한테서 처리 수수료 2,500달러 받고 그 차액 4만 달러는 또 구매자의 채권 형태로 자산으로 만들고 이런 식이었죠.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건 정말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회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기회를 읽는 눈,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실제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월급 많이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하라는 조언도 딱 이 맥락이겠네요. 정과입니다. 특히 기요사키가 강조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영업, 마케팅, 소통 능력, 그리고 관리 능력. 여기서 관리 능력은 현금 흐름, 시스템, 사람 관리 다 포함해서요. 아, 맞아요. 그 영문학 석사학위 있던 기자가 영업 배우라는 말에 기분 나빠했던 일화도 있었죠. 네, 그게 참 많은 걸 보여주죠. 아무리 한 분야의 재능이 뛰어나도 그걸 세상과 연결하고 가치로 바꾸는 기술. 그러니까 영업이나 마케팅, 협상 같은 게 부족하면 재정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보다는 여러 핵심 기술을 두루 아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요사키의 주장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해요. 그리고 부자들이 세금이나 법인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잠깐 나왔었죠. 세금을 좀 덜 내는 방법이랄까? 네, 불법적인 게 아니라 합법적인 구조 안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인데요. 핵심은 돈 쓰는 순서의 차이예요. 순서요? 네, 법인을 세우면 보통 사업 관련 비용을 먼저 다 쓰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직장인은 월급 받으면 세금부터 떼이잖아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죠.
와, 그러네요. 순서가 완전히 다르네요. 이 차이를 알고 활용하는 게 바로 금융지능의 일부라는 겁니다. 회계, 투자, 시장 이해, 법률 지식까지 다 포함해서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모든 것의 기본은 금융교육,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 여기에 달린 것 같네요. 자산은 늘리고 부채는 줄이고 이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래서 기요사키가 제안하는 가장 실천적인 첫걸음이 뭐냐면 일단 자기 수입이랑 지출을 꼼꼼하게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스스로 계속 물어보라는 거죠. 아, 가계부 쓰면서 자산 부채 체크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자기 재정 상태를 명확히 알아야 돈에 대한 통제력도 생기고 뭘 바꿔야 할지도 보이니까요. 꾸준히 배우고 적용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네, 오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서 돈을 보는 새로운 관점, 자산과 부채의 명확한 차이, 또 금융 지식의 힘,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이 깊이 있는 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요사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과 자기의심 때문이라고요. 아, 두려움과 자기의심.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요. 재정적인 두려움에 한번 맞서보는 행동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금융 지식을 하나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좋은 제안인데요. 작은 실천 하나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